예, 그러면 시장의 흐름 가늠하면서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파트너스 김란 부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큰 그림에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때 이제 대형주들이 워낙 날아가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이 나왔고, 그래서 중소형주로 지금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이 있고, 그러면 연말까지 이런 중소형주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서 포트폴리오 꾸려갈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이벤트가 어느 정도 좀 소진이 될 때에는 순환매 상승세가 나타나는 그런 증시를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한쪽으로 쏠리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든지 혹은 코스닥의 중소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쏠려 있다면 순환매 상승이 일어날 때 약간 좀 소외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주 한 주간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는 장세를 보이면서 지수 역시도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부터 남은 연말까지는 조금 더 코스피 대형주들의 또 상승세에 또 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외인 투자자들이 한동안 좀 들어왔다가 다시금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연말 가면 갈수록 이런 이제 외인 투자자들의 수급 공백을 항상 이제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인 외에도 기관 투자자나 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외인들 없이도 코스피 대형주들의 상승세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대형주들의 어떤 코스피 지수의 상승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일단 포트폴리오는 소형주와 대형주의 믹스를 해서 치우치지 않은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뒤늦게 뭐 대응하느니 그냥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뭐 시장과의 엇박자도 안 나고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떻게 조정이 가능할지 한번 아이디어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에서 횡보인데 앞에서 얘기 들어보면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상승의 선결 조건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목표가 10만 원까지 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굉장히 개선된 그런 실적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내년에는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설비 투자나 인수합병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업황으로 봤었을 때는 반도체업에 또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매출액 측면에서도 260조 정도 달성할 것이라는 아주 그런 긍정적인 컨센서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장기 호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지만 사실 연말에 다소 다른 사람들이 다른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을 덜 보이면서 약간 주가가 부진한 그런 상황을 보일 때 오히려 저가에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디램 가격이 마침 반등폭이 전 분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정도 나올 것이라고 또 보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삼성전자를 둘러싼 아주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은 상황에서 외인 투자자들이 내년 초에 다시금 국내 시장으로 진입이 됐었을 때에는 목표가 1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꼭 이런 목표 주가 뭐 10만 원 이렇게 통 크게 나오면 희한하게 항상 궁금한 점이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10만 원이 뭐 1년 목표 주가일 수도 있고 6개월 목표가일 수도 있고 더 짧게 한 3개월 목표가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 보시고 목표 주가 10만 원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기간으로 보고 접근을 해보기보다도요. 지금 현재 7만 4천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상승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을 다 투자를 해서 10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달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기간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10만 원이라는 그런 숫자가 도달이 됐었을 때에는 다소 좀 쉬어갈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투자를 해보는 측면에서
측면에서 좀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내년에 워낙 좋은 그런 재료들을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1분기 안에도 충분히 도달은 가능한 숫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도달 시간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도 빠르면 1분기 안에 또 도달 가능할 것이다 라고까지 코멘트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도를 할 때도 여전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꾸준히 좀 사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들 그리고 투자 전략들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보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소재하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아주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소재주 안에서도 종목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순환매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보면 LNF가 또 단기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차례 급등 시세가 나올 때에는 기간 조정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다른 소재주를 좀 찾아보시는 전략으로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관심 있는 종목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진 머티리얼즈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동박 제조업체입니다. 이제 동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구리를 얇게 핀 건데 이게 사실 음극재에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우리가 한 5,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2차 전지 소재로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한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음극재 쪽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고 계세요. 이 동박이라는 것이 막이 얇으면 얇을수록 더 많은 리튬이온을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터리 고효율화라든지 경량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아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가운데 국내 기업 다수가 이 동박을 실제로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또 일진 머티리얼즈가 사실상 그 기술력에 있어서는 거의 대장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이 동박의 원료가 구리인데 구리 가격이 최근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정 산업이 매우 가파르게 성장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 주는 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일진 머티리얼즈에 우리는 좀 다소 저가에 매수를 나서보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상승을 하게 될 때 너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보다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의 선택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산업군 중에서도 매력적인 가격대를 나타내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 관심 가져보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들도 앞으로의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는 거리두기 격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집콕주들 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지난 2차 때 대유행이랑 3차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랑 군들이 좀 다르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군이 가장 좀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3단계,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외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제한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는 결국 택배 물류가 증가를 할 것이고요. 뭐 사실 이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제지주들이 바닥권에서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택배 물류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 것에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지주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은 것은 아니고 일반 종이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배 박스에 들어가는 혹은 이제 화장품이나 과자 포장재로 들어가는 백판지나 골판지를 생산하는 기업 위주로 좀 차별화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창재지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백판지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원래 올해 들어서서 신풍재지의 설비를 135억 원에 인수를 한 적이 있어요. 10월 말에. 굉장히
굉장히 선관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원래 인수를 하기 전에는 사실상 시장 점유율이 5위권 정도 선이었는데 이번에 신풍제재 설비를 인수를 하면서 단숨에 3위권까지도 뛰어 올랐습니다. 점유율적인 측면으로 보면 6%에서 이제 19%까지 뛰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인 설비 투자로 인해서 수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폭의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고급 백판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지주 안에서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는 한창 제지 제 관심주로 말씀드려봅니다. 각 산업군별로 핵심 종목들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창제지 관심 갖자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역시 저희 관심권 안에 둬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좀 이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공시가 계속 나와서 저도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어떻게 나오지, 뭐 BTS가 얼마나 활약하고 있지, 사실 이거 궁금하기보다 주요 주주가 또 팔았나 이런 거 쫓아가게 되거든요. 주가 당연히 뭐 힘을 낼래야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빅히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 역시도 사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면서 계속해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대 주주의 물량까지도 나온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기준점은 6개월 확약을 건 물량이 과연 얼마 정도 남아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할 텐데 확약 수량이 안 그래도 한 78%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거의 한 25%에 달하는 물량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를 했던 공모 주식들도 6개월이 지나야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상장주들이 상장을 하고 나서 공모주들이 상장을 하고 나서 3개월 그리고 6개월, 1년 단위로 이런 이제 물량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개월, 3개월은 이제 겪었으니 6개월이라는 그런 수량에 대해서는 한 차례 조금 더 진통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사실 조금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익률적인 측면 또 이익 개선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들 집중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물량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있어서도 내년에 빅히트의 이익 급증이 내년을 이제 기점으로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빅히트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이렇게 들어봤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다음 주 증시에 대한 주요 포인트 좀 중요도 순으로 먼저 좀 말을 짧게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에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역시나 증시 막바지에는 전통적인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면 한국전력이 벌써 한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 역시나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전통적인 배당주, 통신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KT나 스카이라이프 같은 이런 종목 쪽으로의 매기세가 옮겨갈 수 있다는 거 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간 조정을 받았던 해운주, 조선주 쪽으로 관심을 두실 필요성이 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가 얀센과 코로나19 백신 공급 최종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관련한 제약바이오주 역시나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많은 좋은 종목들을 쏟아내 주셨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전통 배당주 KT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또 해운주 조선주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 대형주 위주로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파트너스 김란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장 마무리 잘 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